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Vision Language Pre-training with Triple Contrastive Loss 논문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김토희입니다. 이 논문은 올해 12PR에 이제 발표된 논문으로서 이제 Vision Language Pre-training 마지막 발표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Vision Language Pre-training 논문들을 좀 정리하고 이 논문이 그 속에서 가지는 의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냥 포인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제 Vision Language Pre-training을 정리하고 이 논문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이제 Align Before Fuse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을 좀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이 본 논문을 쭉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Vision Language Pre-training이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 self-supervised manner로 이제 pre-training을 한 다음에 downstream task에 맞춰서 fine-tuning 하는 그런 기법들이 비전이랑 랭귀지 각각에서 엄청 이제 성능도 잘 나오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전 쪽에서는 2014년에 나온 논문이긴 하지만 exemplars라던가 아니면 특정 패치를 기준으로 어떤 다른 패치가 어떤 위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인지를 예측하는 뭐 그런 베스트 또는 직소 퍼즐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비전에서는 사용이 되고, 랭귀지 쪽에서는 너무 압도적으로 이제 버트에서 사용되는 그런 매스크 랭귀지 모델링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든 생각이 그럼 비전이나 랭귀지의 멀티모델로 이거를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나온 게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퓨전 인코더인데 이게 그 오스커랑 유니터 더 저번 주에 재원님이랑 인재님이 발표해 주셨었는데 그 논문들은 이제 아예 퓨전 해버려서 얘네들의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게 되는데 얘네의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 이미지 인베딩이랑 그 텍스트 인베딩이 서로 다른 인베딩 스페이스인데 얘네를 그냥 퓨즈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나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Align Before Fuse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은 두 인베딩을 퓨즈하기 전에 컨트라스티브 러스를 사용해서 같은 이미지 텍스트 페어 간의 그런 글로벌 MI, 즉 Mutual Information이 맥시마이즈 되게 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얘 또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글로벌한 정보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트랜스포머 모델을 통과했을 때 저희가 CLS 토큰을 얻게 되잖아요. 이 토큰이 그 전체 그 시퀀스에 약간 글로벌 정보를 담고 있다고 이제 여겨지는데 그 글로벌 인포메이션, 즉 CLS 토큰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두 모달리티에서 코워커를 하는 피처들이 주로 캡처가 되겠죠. 근데 사실 아닌 정보들도 저희는 인베딩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A man is wearing a hat 이라고 했을 때 그 남자가 그 쓰고 있는 모자의 색깔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뭐 귀걸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글로벌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즈 그 두 텍스트랑 이미지 둘 다에 있는 그런 피처만 이제 캡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이제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사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겠지만 로컬라이즈드 인포메이션이나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을 담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은 트리플 컨트라스티브 러스를 사용하는데 이제 그 Align Before Fuse라는 논문에 사용한 크로스 모드 얼라이먼트는 그 클립 모델의 컨트라스티브 프리트레이닝을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인코더랑 테스트 인코더를 거친 그 값들이 더트 프로덕트를 해서 얘네를 맥시마이즈 하려고 이제 하는 그런 트레이닝 방법인데 여기에 더 나아가 이제 인트라모델 컨트라스티브 러스라고 해서 그 모달리티 내에서도 이제 가까워질 수 있게 학습을 하자라고 이 논문은 제시를 합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 BR 모델 이미지를 보시면 이 이미지에 대한 캡션과 그 독 이미지에 대한 캡션이 있는데 우리가 원래 원하는 거는 이 이미지랑 캡션 페어 간에는 가까워지고 그리고 다른 이미지랑 캡션 페어에 대해서는 서로 멀어지게 하자인데 사실은 이 이미지의 어그멘티드 버전에 과도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다른 어그멘티드 버전이나 이 이미지 인비딩이. 그렇기 때문에 얘 페어인 캡션뿐만 아니라 그리고 얘와 가까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네거티브 페어와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 내, 같은 모달리티 내에서의 그 어그멘티드 버전은 사실 같은 컨텍스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걔네와도 가까워져야 되지 않냐 해서 이 파란색 네모에 인베딩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제시되는 게 인트라 모달 컨트라스트 글러스고요. 세 번째가 그 로컬 피처를 못 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로컬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원래는 글로벌 피처에 대해서만 했는데 글로벌 피처와 각각의 그런 로컬 인포메이션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도 다 맥시마이즈 하는 식으로 해서 디테일한 정보도 담자라고 이 논문에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제 related works로 저희가 지금까지 비주얼 랭귀지 프리트레이닝 모델 그 논문들을 리뷰한 걸 좀 카테고라이즈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클립 논문이 제일 유명하죠. 저희 세미나에서도 발표됐었는데 이 클립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 인코더를 사용한다 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인코더를 사용한다 해서 이제 듀얼 인코더고요. 클립의 더 스케일링 업, 그러니까 더 많은 데이터랑 규모를 키워서 한 게 이제 얼라인이라는 논문인데 이 카테고리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법론의 문제는 뭐냐면 이 3번의 use for zero shot prediction 파트를 보시다시피 이미지에 대한 그 캡션을 얻어내는 그런 비전 베이스드 다운스트림 테스트를 위해 디자인된 모델이었고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멀티모달 간의 인터랙션이 없죠. 각각 인코더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유니터나 이제 오스커가 제안이 된데 얘네는 이제 퓨전 인코더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미지 인코더로 faster RCN을 사용합니다. 원래 오브젝트 디텍터 모델인데 얘를 활용해서 이런 비주얼 랭귀지 태스크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오브젝트 디텍터는 컴퓨테이셔널리 되게 inefficient하다고 알려져 있고 사실 프리트레인된 오브젝트 디텍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모델에서 디파인을 한 그런 비주얼 보캐블러리 내의 정보만 얘는 이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제한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전 베이스드 비주얼 피처에 그럼 국한되지 말자 해서 이제 제안된 게 소호라는 모델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주얼 딕셔너리를 활용하게 됩니다. 비주얼 딕셔너리 좀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BQVA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BQVA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오토인코더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인베딩 한 다음에 다시 리컨스트럭트 하는 과정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 인베딩 과정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트레이닝 하냐 하면 얘는 엔드-투-엔드 패션으로 학습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 비주얼 딕셔너리 베이스드 인베딩조차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다 쭉 한 번에 학습이 된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활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미지 인베딩으로서 VIT를 활용하는 VILT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게 네이버인가 카카오에서 발표된 논문이어서 저희 나라에서 나온 거에서 좀 더 흥미롭게 읽었던 논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미디엄 베이스 비주얼 피처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논문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방법들이 또 이제 한계점은 이미지 텍스트 얼라이먼트가 따로 없다는 거죠. 바로 퓨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얘네 둘 간에 얼라이먼트 과정이 없다는 게 이제 단점으로 나오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저 질문이 있는데 그 네. 앞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온라인이라는 게 혹시 정확히 뭔지 좀 다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온라인의 경우에는 클립 생각하시면 되는데 클립의 경우 저희는 같은 인베딩 스페이스에 들어가길 원하잖아요, 얘네가. 근데 각각 인베딩이 되면 서로 얼라인이 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오스카나 유니터 같은 모델. 그러면은 그 클립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을 한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그 후에 말씀해 주신 그 모델들은 퓨전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할 논문은 어떻게 보면 이걸 두 개를 다 쓰는 그런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시면 다음인 Align Before Fusing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보미님이 질문해 주셨듯이 각각 단점이 있었었는데 그걸 다 합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ALBEF라는 논문이고요. 이 이미지 텍스트 컨트라스티브 로스는 그 클립 방법과 유사하고 여기 크로스 어텐션 멀티모더 인코더 파트가 이제 퓨전하는 파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인베딩은 BIT를 활용하고 텍스트 인베딩과 멀티모더 인코더는 버트 베이스 모델의 first 6개 레이어랑 last 6 레이어스를 이제 그걸 이제 네, 파라미터로 이니셜라이즈를 한 다음에 이제 학습이 진행됩니다. 한 가지 짚고 가면 좋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셀프 어텐션과 크로스 어텐션의 차이인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버트 모델은 보통 셀프 어텐션 되게 강조돼서 설명이 되었어서 여긴 크로스 어텐션이 들어와 있어서 좀 헷갈렸는데 셀프 어텐션 어떻게 보면 그 밸류 키 쿼리가 다 같은 그런 인베딩에서 시작돼서 웨이트가 곱해지는데 크로스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만약 쿼리가 비전이면 그 밸류랑 키는 뭐 텍스트에서 오고 쿼리가 텍스트이면 밸류랑 키 그런 식으로 크로스 어텐션을 함으로써 퓨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안하는 게 사실 마스크ულ 랭귀지 모델링과 이미지 텍스트 매칭은 뭐 오스커는 활용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 유니터에서 활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새롭게 제안된 건 이 이미지 텍스트 컨트라스티브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다 사실 클립 방법인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그 포지티브 페어에 대한 시밀러리티는 맥시마이즈 하는 게 목표고 네거티브 페어의 시밀러리티는 미니마이즈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때 그럼 네거티브 페어를 어떻게 선택하냐라고 했을 때 뭐 배치 단위로 하기도 하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모코에서 인스파이어를 받아서 모코는 이런 큐를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장 리센트한 애들만 이 큐에 들어가도록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데이터는 그 큐에서 빠지게 되면서 이 큐 사이즈 m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짜리 q 안에서 이제 네거티브 페어를 샘플링해서 이 시뮬러리티를 계산하고 이거는 텍스트 이미지랑 이미지 텍스트 둘 다 일치하는데 이 이미지 얘는 포지티브 페어이고 얘네는 네거티브 페어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텍스트 이미지의 경우에는 텍스트가 고정이고 이미지가 포지티브 페어인지 네거티브 페어인지입니다.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계산하게 되는데 얘는 이 둘이 페어인지 아닌지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활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매스케일 랭귀지 모델과 이미지 텍스트 매칭은 저번에 설명 되게 잘해주신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매스케일 랭귀지 모델링은 버튼은 이제 주변 텍스트 토큰만 활용하지만 비주얼 랭귀지 프리트레이닝의 경우 이미지까지도 활용을 하게 되고 이미지 텍스트 매칭은 둘이 매칭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그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얘도 0, 얘는 2클래스 probability로 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매칭하는 그런 태스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웠던 게 이제 모멘텀 디스틸레이션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실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여기 보면 GB가 있고 뭐 GW 프라임이 있는데 얘는 모멘텀 인코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인코더에 exponential moving average version인 모멘텀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왜 만드냐라고 했을 때 저희의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프리트레이닝에 사용되는 되게 large scale 데이터들이 다 웹에서 컬렉된 데이터들인데 사실 포지티브 페어가 과연 잘 correlate 돼 있는지가 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 맞는 캡션인지 사실 아닌 경우도 가끔 있고 그리고 네거티브 텍스트라고는 하는데 사실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만 다르지 같은 의미인 경우도 있어서 얘를 네거티브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수도 타겟을 모멘텀 모델로 이제 만들게 되는 방법을 여기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모델은 결국 이 모멘텀 모델의 프리딕션과 가까워지게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밀러리티를 만약 비전과 그 이미지 인베딩과 텍스트 인베딩 둘다 그 모멘텀 모델의 인베딩을 거쳐서 얻은 시뮬러리티로 얻게 되는 거가 있을 거잖아요. 요거에 이제 가까워지게 베이스 모델을 학습시키다 보면 어떻게 좀 보면 그런 원합 벡터 느낌의 그런 프리딕션이 아니라 수도 타겟이다 보니까 좀 디스트리뷰션 느낌의 그런 프리딕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가로 그래서 어그멘테이션 효과까지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효과까지
그거를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선 요 예시 여기서 보여줬던 예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얘 원래 ground truth는 polar bear in the wild입니다. 하지만 그 모멘텀 모델이 이제 만들어낸 수도 타겟들 중 이제 스코어가 높은 걸 보면 polar bear in the zoo 그것도 맞고 사실 저희 동물원 가면 볼 수 있는 모습이고 뭐 polar bear in the pool, polar bear in the water, pond, wild 다 맞는 타겟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제 학습할 수 있고 그걸 맞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효과를 얻게 됩니다. 모멘텀 모델을 활용하게 되면. 그래서 그게 좀 이 논문의 좀 흥미로웠던 점이고 그래서 오늘 소개할 논문도 이렇게 모멘텀 모델을 활용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개 더 짚고 갈 거는 사실 앞에서 계속 얘기하긴 했는데 Mutual Information Maxim인데요. 옛날에 제가 발표했던 것 같은데 Deep Infomax인가? 그 발표에서도 언급됐어서 오히려 그 논문, 그 발표가 지금보다 Mutual Information에 대한 설명은 더 많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Mutual Information은 두 디스트리뷰션이 얼마나 인포메이션을 그 쉐어하는지에 대한 척도인데 요거를 이제 만약 하이 디멘셔널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예측하는 게 어렵고 팩터블 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포NC라는 게 얘 로어 바운드로 작용을 하게 돼서 이런 인포NC 로스라는 걸 미니마이즈 하는 게 즉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즈 하는 거라고 그때 발표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글로벌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즈를 하는 논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완벽하지 않을 거잖아요. representation 학습이 왜냐면 글로벌한 정보만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컬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을 제안한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DIM이라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로컬 리전과 이제 에버리지 간의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그런 논문이었고 AMDIM은 이거에서 더 발전해서 어떤 똑같은 이미지에 대한 두 개의 어그멘테이션이 있었을 때 얘네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도 맥시마이즈 해줘야 된다라는 방법을 이제 제안했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그런 리미테이션은 얘네는 인트라 모달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달리티 같은 모달리티 내에서의 그런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을 했는데 로컬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을 그럼 왜 멀티모달에서는 안 했냐 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멀티모달 프로블럼에서도 로컬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을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 즉 CLS 토큰과 나머지 그런 각각의 시퀀셜한 인베드 있잖아요. 걔네 각각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다 놓치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내용이 계속 이어져요. 네,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스카나 유니토에서 말하는 부분이 퓨전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 거기서 말하는 퓨전하고 이제 클립에서 말하는 어라이먼트가 다른 개념인가요? 어떻게 보면 클립은 인코더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뭔가 얼라이먼트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유니터나 오스카 같은 경우에는 같이 뭔가 어텐션을 이용해서 인베딩 학습이 되잖아요. 근데 유니터랑 오스커가 같이 학습이 되는데 사실 얘네는 다른 인베딩 스페이스에 매핑된 애들을 그냥 섞어버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계점으로 꼽히는 건데, 그러니까 클립을 학습할 때는 텍스트 인코더랑 이미지 인코더가 처음에 프리트레인드를 쓴다 해도 얘네 사이의 얼라이먼트 과정을 통해서 얘네가 서로 약간 비슷한 인베딩 스페이스로 들어가게 되는데 유니터나 오스커 같은 경우는 여기는 보통 프리즈 돼 있잖아요. 여기만 보통 트랜스포머 부분만 학습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얘네는 다른 인베딩 스페이스에 매핑돼 있는데 서로 퓨전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얘네를 비슷한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로 매핑한 다음에 얼라인한 다음에 얘네를 퓨전하는 서로 어텐션을 주는 방법을 쓰면 어떨지가 요 align before fusing이 제안했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다르긴 하네요. 근데 조금 개념 저도 자체가. 처음에 네, 되게 이해했, 헷갈렸는데, 네네, 네, 조금 다른 것 이해했습니다.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 논문이 이제 말하는 거는, 네. 본 논문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앞에 논문과 비슷한데, 이제 뭐 프리트레이닝 object는 똑같을 거고, 얼라이먼트 모델도 한 가지는 똑같고 2개 더 추가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비전 인코더, 텍스트 인코더, 퓨전 인코더 다 똑같은 걸 활용하고 똑같이 이런 모멘텀 모델을 활용합니다. 네, 여기 사실 크로스 모드 얼라이먼트는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 클립 방식처럼 이제 이미지 텍스트가 매칭돼 있을 때는 이제 맥시마이즈 하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미니마이즈 한다고 하고 요 네거티브 텍스트 샘플 역시 Q 베이스 그 모코처럼 Q 내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비주얼과 링구스틱 피처 간의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얼라인이 잘 되게 이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앞에서 계속 얘기하듯이 모달리티 간의 셀프 슈퍼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텍스트가 이미지를 완벽히 설명하지는 못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노이즈 데이터인 경우에는 더 이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트라 모달 컨트라스티브 로스라는 걸 활용을 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모달리티 내에 포지티브 페어 간에는 가깝게 네거티브 샘플과는 멀게 하자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지티브 페어가 이미지는 이제 랜덤 뷰, 같은 이미지에 대해서 랜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한 I1과 I2가 되고요. 얘네들 간의 이제 시밀러리티를 구한 다음에 NC 로스를 계산을 하는데 NC 로스일 때 여기 원래는 I1과 그러니까 이미지랑 텍스트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얘도 이제 I2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둘이 같은데 그 드롭아웃을 사용하게 되면 얘가 랜덤한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약간 미니멀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줄 거다라고 해서 같지만 드롭아웃으로 인해 사실 좀 달라지는 그런 포지티브 페어를 이제 활용하게 돼서 또 NC 로스를 계산해서 얘네를 평균, 그러니까 2로 나눠서 계산하게 되는 게 인트라 모델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같은 모달리티 내에서 포지티브 페어 간에 이제 비슷한 애들끼리는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 가까워지게 되겠죠. 근데 이걸 계산할 때 그 비전이나 텍스트 둘 다 CLS 토큰을 활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CLS 토큰은 계속 강조하다시피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로컬라이즈 또는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은 무시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런 로컬 리전이 이런 뮤추얼 인포메이션 도미네이트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딥 인포맥스 그때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확률이 더 적을수록 인포메이션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이지한 경우에는 인포메이션을 더 많이 담고 있게 되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원하는 거랑 관련이 없는 데이터인데 얘네가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도미네이트 할 수도 있다라고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이 되는 게 Local MI Maximization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 즉 CLS 토큰과 각각의 로컬 리전, 뭐 이미지 패치나 텍스트 토큰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다 높이자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포지티브 페어는 어떤 한 어그멘테이션의 CLS 토큰이고 로컬 레프레젠테이션은 다른 어그멘테이션의 임베딩들을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페어는 여기선 배치를 활용해요. 같은 배치 내에 다른 이미지랑 텍스트가 여기선 네거티브 페어를 활용이 돼서 또 이제 NC 로스를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I1과 I2, I라고 되어 있잖아요. I1은 CLS 토큰을 활용하고 I2의 뭐 패치 인베딩 M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 요거는 이제 네거티브 페어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 인베딩 피처들이 어떻게 보면 각 모든 패치가 다 쉐어하는 인포메이션을 레프레젠트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관련 없는 그런 노이지한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은 이제 줄어들게 될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로컬이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을 프리딕트하는 걸 어떻게 보면 계속 권장하는 거잖아요. 둘이 비슷해지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fine grained information까지 캡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리트레이닝 objective는 똑같습니다. 이미지 텍스트 매칭과 베스트 랭귀지 모델링을 활용해서 똑같이 활용한 다음에 이걸 그냥 다 더합니다. 뭐 어떤 특정 로스에 더 웨이트 주지도 않고 그냥 다 똑같이 더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 쪽으로 넘어오면 데이터셋 같은 경우 알고 계신 뭐 코코, VG, 컨셉추얼 캡션, SVO 캡션 이런 걸 활용하게 되고 large scale 데이터셋에도 잘 되나 확인하고 싶어서 CC 그 12밀리언짜리 CC 데이터를 활용해서 총 15밀리언 개의 유니크 이미지랑 16밀리언 개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활용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뭐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에서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뽑아내기도 하고 텍스트에 걸맞는 이미지를 뽑기도 하는 그런 태스크를 하고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도 하고 비주얼 인테일먼트라고 해서 그 이미지에 대한 그 텍스트의 설명이 인테일한지 뉴트럴한지 아니면 컨트라딕토리한지를 뭐 클래시피케이션 하고요. 비주얼 리저닝에서 NLVR2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좀 생소해서 찾아봤었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태스크인 게 이미지 페어가 뭐 A, B가 있으면 얘네 둘의 관계성을 예를 들면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있었을 때 뭐 둘 다 빨간색 박스 이미지가 있다. 이런 식의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도 사실 헷갈리고 좀 많이 생각해서 답변해야 되는 그런 태스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어렵지 않나. 근데 성능이 나와서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뭐 디테일은 뭐 GPU 개수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종류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그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리 제로샷이 있고 파인튠 버전이 있는데 제로샷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MS 코코라고 했을 때 트레인 데이터셋으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요 태스크에 대한 성능은 그 테스트 셋으로만 성능을 보는 거고 파인튠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MS 코코 트레인 셋으로 프리트레이닝된 모델에 또 트레인 셋으로 요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 태스크를 파인튜닝 한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을 뽑은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먼저 VIRT랑 이 논문의 성능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좋아졌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얼라이먼트 과정을 넣으니까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ALBF가 얘랑 제일 비슷했던 그 논문인데 성능이 또 더 좋아진 것으로 보아서 그 인트라모달리티 간의 그런 컨트라스티브 러스를 사용한 게 확실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얼라인이 그 클립의 완전 스케일업 버전인데 얘보다도 훨씬 성능이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파인튠된 버전에서는 얼라인이 좀 더 성능이 잘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리트레인 할 때 사용한 데이터셋 사이즈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 이거는 사실 이 정도 성능 나오면 되게 잘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했고 논문에서도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비주얼 랭귀지 테스트에 대해서도 뭐 VQA, NLVR, SNLIV 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빈비엘이라는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빈비엘은 프리트레인 할 때 VQA 데이터셋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여기서 추가한 뭐 IMC나 LMI의 성능을 보고자 하는 건데 CMA 더하기 ITM 더하기 MLM 이거는 그 Align Before Fuse 모델이 사실 이 모듈이어서 그 값을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씩 추가했을 때 성능인데 Without Augmentation 같은 경우에는 그 뭐 Random Prob이나 Random Horizontal Flip 이런 것만 사용했을 때 결과라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다 쓴 게 제일 성능이 잘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몇 가지 하는데 이미지 패치를 나눴을 때 어떻게 보면 패치가 너무 작으면 아무런 인포메이션도 안 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풀링 과정을 이미지 패치 풀링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 성능을 보기도 하고 인터미디엇 피처 같은 경우에는 얘는 마지막 파이널 레이어 피처를 사용하는데 중간에 인터미디엇 피처를 썼을 때랑 이제 차이를 보려고 하는 거였고요. 먼저 그 패치 풀링은 쓰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인터미디엇 피처를 쓰냐 아니면 마지막 파이널 레이어 피처를 사용하냐에는 큰 차이가 없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 CNN 쪽에서는 되게 차이가 크잖아요. 중간 인터미디엇을 쓰는지 파이널을 쓰는지. 근데 비전 트랜스포머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연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 것 같다라고 논문에서 언급했어요.
네, 마지막이 이제 데이터셋 사이즈에 따른 결과인데요. 앞에서 그 데이터셋 설명할 때 요 네 가지를 합치면 4 밀리언 개인데 얘까지 포함하면 이제 15 밀리언 개 데이터셋이 돼서 그 둘을 비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확실히 당연한 거지만 데이터셋을 더 많이 썼을 때 더 좋은 성능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여기서 활용한 데이터셋에서 underrepresented 그런 그룹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걔에 대한 프리딕션은 잘 안 나올 거고 바이어스 될 거다. 그래서 이건 데이터셋에 어쨌든 의존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성능이 그런 리미테이션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전체에 대한 서머라이즈를 하자면 이미지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크로스 모델 컨트라스티브 로스로 얼라이닝 한 다음에 여기다 추가로 인트라모델 슈퍼비전을 줬더니 이제 크로스 모델 얼라이먼트도 되고 멀티 모델 인베딩도 조인틀리하게 이루어진다. 거기다 추가로 로컬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을 했더니 이제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과 로컬 인포메이션 간의 그런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고 한 정보를 인베딩 하다 보니까 성능은 더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소타 모델들을 훨씬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다고 하면서 이 논문을 정리합니다.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로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걸 한꺼번에 다 조인트 학습을 하는 어떤 것을 먼저 옵티마이즈 시키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한꺼번에 알기로는 다 이제 조인틀리하게 네. 근데 제 기억에 그 뭐지 유니터도 되게 많지 않았나요? 그때도 크게는 3-4가지였던 것 같은데 그 안에도 막 3개가 합쳐서 하나 만들고 했는데 그때도 조인틀리 학습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 로스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없죠? 로스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있어요. 있어요? 네, 이거. 이게 이 첫 번째가 그 Align Before Fusion 그 논문이 제시한 게 이 3개거든요. 왜냐면 이 2개는 원래 다른 그 BLP 모델들도 다 쓰는 거고 요게 그 클립 같은 로스여서 이 3개를 합친 거 요거 하나 추가한 게 이게 인트라모달리티, 어그멘테이션 업체한 거, 이시한 거, 그리고 로컬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즈 추가한 거까지입니다. 그냥 그게 끝인 거죠, 민성님? 혹시 얘기하셨는데 못 들었나 해서. 제가 그 마이크 꺼놓고 있었네요. 아, 네네. 이해했어요. 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